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니꿀잼 해석하면 꿀꿀잼 돼지야, 이 돼지야. 대원쌤입니다. 지난 연휴 잘 보냈나요? 우리 오늘은 산드로 보티첼리라고 하는 화가의 작품에 대해서 감상을 해보려고 해요. 산드로 보티첼리는 15세기 초기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인데 이탈리아 피렌체 지방에서 활동했던 화가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탈리아 피렌체에 여행을 가시게 되면 세계 3대 미술관이라고 불리는 우피치 미술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작품인 비너스의 탄생, 그 다음에 봄이라는 작품을 제작한 작가죠. 우리 지난 1강에서 자화상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보티첼리가 그림 속에 자신의 얼굴을 넣어서 그림을 그렸다라고 소개한 작가이기도 하죠. 그때 제가 여러분이 미술사에 대한 수업을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르네상스니 17세기 그림이니 라고 해서 르네상스가 뭐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처음부터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미술에 흥미를 잃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일단 재밌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사랑과 집착입니다. Love and 집착.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이게 뭐입니까? 야, 똑바로 하자. 똑바로. 지금부터 소개할 그림을 그린 보티첼리도 마음속에 슬픈 사랑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보티첼리가 사랑했던 여자는 시모네타 베스푸치라는 여자로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최고 가는 미녀였어요. 하지만 이 시모네타 베스푸치는 당시 최고 잘 나가던 가문인 메디치 가문의 줄리아노와 연인 관계였고, 이 메디치 가문은 보티첼리를 후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용주, 그러니까 사장님인 거죠. 그러다 보니 보티첼리는 본인의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었고 평생 자기 그림의 가장 아름다운 미녀를 그릴 때는 시모네타 베스푸치를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렸다라고 합니다. 보티첼리의 실제 사랑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우리 오늘 감상해야 될 나스타조 이야기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타조 이야기는 소설책을 원작으로 하고 있어요. 이 데카메론이라는 책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이탈리아 라벤나 지방에 나스타조라고 하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 라벤나 지방의 귀족 출신인데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미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금수저 같은 사람이었어요. 나스타조가 하루는 길을 걸어가다가 파올라라고 하는 여자를 마주치게 됩니다. 마주치는 순간 뿌악! 사랑에 빠져버렸어.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누워도 그녀 생각, 앉아도 그녀 생각, 밥을 먹어도 그녀 생각,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스타조가 바로 그냥 돌직구로 고백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본인의 집안의 계급보다 여자 집안의 계급이 훨씬 높았기 때문입니다. 고민하던 나스타조는 본인의 재산을 엄청나게 쏟아부어서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자신의 마음을 담은 편지와 함께 마음을 전달해 보지만 대차게 까였습니다. 누구세요? 사랑해요. 시련의 아픔에 빠져버리고 만 것이죠. 엄마가 스타조야 밥 먹어라 하면 그냥 아들이 와가지고 밥 한 술 툭 뜨다가 눈물이 주르륵 수저를 탁, 밥도 안 먹고 방에 처박혀 있는 나스타조가 걱정되는 어머니가 밤에 간식을 들고 가가지고 스타조야 배 안 고프니 하고 문을 똑똑이니까 나스타조가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스타조는 이렇게 하루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가고 맙니다. 이게 사랑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랑에 슬퍼하는 나스타조의 이야기가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절망하고 슬퍼하기를 여러 번 거듭한 끝에 차라리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지요. 그러다 마음을 고쳐먹고서 그녀를 그냥 단념할까, 아니면 그녀가 자기에게 하듯 미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다 그런 여러 생각들을 헛되이 거듭하는 동안 희망은 그에 따라 사라져가는 것만 같았고, 반면 사랑은 날로 커져가기만 했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리겠다 싶은 나스타조의 어머니는 나스타조에게 좀 숲이나 이런 곳에 가서 요양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이제 뭐 프랑스나 스페인 쪽으로 요양을 보내려고 했는데 나스타조가 5km 정도 가다가 만난 숲에서
텐트를 치고 여기에 머물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5km라니. 5km라니. 5km면 강남구청역에서 현충원도 못 가는 거리야. 자,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첫 번째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면은 왼쪽에 보면 이제 나스타조를 위해서 지어놓은 천막이 있고 나스타조를 보좌하기 위한 하인들도 보이네요. 이곳에서 나스타조는 뭐 낚시도 하고 산책도 하고 독서도 하면서 실현당한 마음을 위로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다 5월이 접어들 무렵 날씨가 아주 좋은 날에 혼자 생각에 잠겨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림을 보면은 왼쪽 밑에 보면 빨간 쫄쫄이를 입은 나스타조가 땅바닥을 하염없이 쳐다보며 매우 힘이 없는 걸음걸이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 멀리서 살려주세요! 하는 다급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무 놀란 나스타조는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보니 헉! 웬 여인이 다급하게 나스타조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뛰어오는데 아무것도 잊지 않고 나스타조를 향해 뛰어오고 있는 거야. 너무 놀란 나스타조는 설레이지 않고 그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 점점 표정이 굳어갑니다. 그 여자 너머에서 매우 사납게 생긴 사냥개 2마리가 이 여인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고 또 그 뒤에서 말을 타고 칼을 든 남자가 맹렬한 기세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자, 나스타조는 생각에 빠졌죠. 아, 이게 무슨 상황일까? 일단 첫째, 저 뒤에 쫓아오고 있는 저 개들은 주인님 같이 놀아요 하면서 뛰어오는 개일까? 라고 생각하기에는 저 개들이 눈 흰자가 이렇게 반쯤 열려가지고 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달려오고 있어. 아, 이건 아니다. 내가 우쭈쭈쭈 착하지 했다가는 바로 그냥 개껌 씹히듯이 그냥 손이 씹어 먹힐 수가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달려오고 있는 저 칼든 남자는 일단 칼든 남자는 사람이죠. 말이 통해. 만약에 이 칼을 든 남자가 이 여자를 칼로 찔러서 죽이려고 하면은 말려볼 수라도 있어. 형님! 아유, 왜 이렇게 흥분하셨어? 아, 일단 저 말에서 좀 내려봐. 내리고 나서 얘기해. 라고 말이라도 해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생각이 든 나스타조는 일단 이 여자를 도와주기로 결심을 하고 땅바닥에 있는 나뭇가지를 주워듭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나스타조는 이 여자를 구해줄 수 있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나스타조는 이 여자를 구해줄 수가 없었어요. 여자에게 달려드는 개들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나뭇가지를 찔러보았지만 나뭇가지는 개의 몸을 슝슝 하고 통과하고 말았습니다.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현실이 아니라 환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었죠. 어찌됐건 멍멍이들은 결국 여자를 물어 뜯어서 바닥에 쓰러뜨렸고 뒤이어 칼을 든 남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칼을 든 남자를 말려보려고 나스타조가 얘기했지만 칼을 든 남자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내가 살아있었을 때 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이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이 여자가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서 지금 들고 있는 이 장검으로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 근데 이 목숨을 스스로 끊은 거를 이 여자가 기뻐했고 이 여자도 얼마 뒤에 세상을 뜨게 됐는데 다른 사람의 죽음을 기뻐한 죄, 그 다음에 본인은 본인의 생명을 경히 여긴 죄로 이런 형벌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 숲에서 매주 금요일 이런 환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나스타조는 이 남자의 행동을 말릴 수가 없었고 남자는 뒤이어 다가와서 여자의 배를 단도로 가릅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볼게요. 그리고 내장을 끄집어내서 쫓아온 개들에게 던져줘. 그림 오른쪽 밑에를 보면 내장을 물어뜯고 있는 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놀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입이 떡 벌어져 있는 나스타조가 더욱 깜짝 놀랄 일은 갑자기 바닥에 쓰러져 있던 여자가 갑자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서 다시 달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그림 너머편에 보면은 분명 앞에서 죽어있던 여자가 또 달려가고 있고 이 남자는 그 여자를 또 쫓아가고 있죠. 남자의 설명대로 이 환상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놀란 나스타조는 본인의 천막으로 달려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스타조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프라인 수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답변을 들려줘요. 아, 나도 이 남자처럼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얼른 이 시련의 아픔을 극복하고 나의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내 진로를 찾았다. 다음 주부터 저 남자 옆에 같이 뛴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끊겠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나스타조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나스타조는 좀 더 스마트한 방법을 선택해냅니다.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오는 금요일, 이 환상이 벌어질 이 장소로 자신의 청혼을 거절한 여자 집안 쪽 사람들을 모두 초대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내가 만약에 누구한테 사귀자고 했어. 밑에 층 사는 사람한테 사귀자고 했어. 엘리베이터를 만약에 탔는데 마주쳐. 그럼 뭐 민망해 죽을 것 같거든? 근데 이 5km가 떨어진 이 숲속으로 밥을 먹으러 오시라 라고 초대하는데 그 일가 친척들이 다 온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책에서는 물론 그가 사랑하는 여자를 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그 여자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왔습니다. 라고 매우 간단하게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어이가 없네. 그래서 세 번째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나스타조는 그 사건이 벌어질 현장에다가 이 식탁을 마련하고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음식을 대접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왼쪽에 있는 이 흰 옷을 입은 여자, 이 여자를 특히나 참혹한 현장을 정면에서 볼 수 있는 자리에 앉힐 수 있도록 동선을 짭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밥을 먹고 있는데 저 멀리서 또 살려주세요! 하는 목소리와 함께 헐벗은 여자가 뛰어오고 뒤이어서 칼을 든 남자가 와서 칼로 찌르기 전에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해줍니다. 배를 가르고 이 내장을 꺼내서 개들한테 던져줬겠죠.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나고 도망가려고 하고 식탁에서 급하게 일어나다 음식들이 쏟아지고 나스타조만이 가운데 서서 사람들을 말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실 것 없어요. 이거는 환영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 이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특히나 나스타조의 청혼을 거절했던 이 여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스타조는 왜 이걸 보여준 걸까요? 어떤 의미에서 협박이겠죠. 내 사랑을 계속 거절하다가는 너도 이 옆에서 같이 뛰게 될 거야. 이 얘기겠죠.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결국은 집으로 돌아간 파울라는 그날 저녁에 바로 편지를 써서 하인을 통해 나스타조에게 나스타조의 사랑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전달을 한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어. 아니, 이렇게 쉬운 거였나? 결혼식이 열리는 네 번째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림을 보면 저 멀리 나스타조의 승리, 사랑의 쟁취를 상징하는 개선문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특징 중에 하나로는 좌우 대칭적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보면 양쪽에 나스타조의 집에 유니폼인지 빨간 쫄쫄이를 입고 음식을 들고 들어오는 하인들이 있고요. 오직 이 그림 속에서 나스타조만이 대칭을 깨고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 파올라 앞에서 떠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선생님의 생각은 결혼식이 열리고 있는 이 그림보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환영이 보이고 있는 세 번째 그림이 오히려 더 결혼식에 어울리는 그림인 것만 같아. 이 둘이 행복했을까? 혹시 행복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를 이렇게 우울한 그림으로 담은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일단 소설에서는 그 둘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라는 얘기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파울라는 행복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 이 나스타조의 마음은 사랑이었을까요? 집착이었을까요? 사랑과 집착의 차이가 뭘까? 사랑과 집착은 완전히 다른 걸까? 아니면 사랑이 심해지다 보면 집착이 되는 걸까?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그림은 결혼하는 아들에게 주기 위한 선물로 보티첼리에게 주문되어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신부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결혼을 딱 해가지고 신혼방에 왔더니 이 그림이 4개가 딱 걸려 있어. 도망가면 죽인다는 건가? 그런데 정작 이 그림을 그린 보티첼리는 시모네타 베스푸치를 잊지 못하고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홀로 지냈다라고 합니다. 이게 현실이야, 이게. 자, 우리가 오늘 감상한 보티첼리가 그린 나스타조 사연작.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프라도 미술관에 가면 1편, 2편, 3편의 그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4편은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개인 컬렉터에게 소장이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아쉽게 감상을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꼭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스페인 여행에 가서 이 그림을 직접 보게 되는 날을 기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만나요. 이대로 두었다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